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에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입니다. 승점 3점 이상의 자존심이 걸린 K리그 최고의 라이벌 간의 대결. 과연 승리와 함께 웃게 될 팀은 어디가 될까요? 2주에 한 매치 두 번째는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지는 포항 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해 학범슨 매직이 필요한 성남. 과연 승승장구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원더풀 프리뷰 오늘은요. 서울 대 수원 그리고 포항 대 성남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경기는요. 슈퍼매치인데요. 이주원 위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서울 대 수원의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의 포메이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골키퍼의 유상훈, 수비라인의 김동우, 박용우, 이웅희,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의 심상민, 닭가기, 오스마를 고유한 고강민, 최전방에는 윤주태와 윤인록 선수가 선발 출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수원입니다. 수원은 골키퍼의 정성용, 수비라인의 홍철, 구자룡, 연재민, 신세계, 그 앞에 조성진, 염기훈, 산토스, 권창훈, 조찬우, 카이오 선수가 공격 라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K리그 최고의 흥행 매치죠. 바로 서울 대 수원의 경기인데요. 이번 시즌 네 번째 맞대결인데 그래도 좀 다급한 팀은 수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FA컵 우승으로 기세가 등등한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챔 티켓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순위 싸움에 그렇게 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편하게 경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용수 감독은 무승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드리아노가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팀을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에 승리가 없는 수원입니다. 정말 수원은 3위까지 떨어지면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두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계속 지금 순위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산토스가 침묵하니 득점력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카이오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컨디션만 끌어올려서는 안 되죠. 득점력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쳐있는 느낌이 있었던 수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FA컵 결승전 어떤 그런 기간 때문에 한 주 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충전된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활발한 경기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팀의 분위기가 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은 좀 어려운 상위 경쟁을 치르고 있었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네, 수원이 최근 다소 부진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최전방의 해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카이오와 일리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염기훈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 공격 루트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염기훈 선수도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기훈 선수가 보다 활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선에 있는 득점포들 그러니까 이상호, 산토스, 권창훈 이런 선수들도 조금씩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폼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은 휴식을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이번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도 하고 또 순위를 좀 끌어올려야겠죠? 정말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서울과 수원의 입장은 달라요. 서울은 사실 이 경기에서 진다고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거든요. 근데 수원이 이 경기에서 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2위자를 차지하다가 뚝뚝 지금 순위가 떨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따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3위 안에 4위만 해도 이제 서울이 3위를 차지하게 된다면은 이제 4위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수원도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 밑에 있는 성남의 추격을 거세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경기 막판에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지게 되면 정말 어이없게도 정말 수원 팬들에게는 정말 허탈하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시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수원입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이번 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예측을 하셨어요.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예상 내용들에 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은 무리하지 않는 경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 같은데 과연
수원에게 그 서울이 방패를 들고 나왔을 때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일리안이라든지 카이오 선수의 득점력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송영주 위원과 저가 좀 마음이 맞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무승부를 예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영주 위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마음이 맞았네요. 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경기는 수원도 위험한 경기지만 서울도 위험한 경기예요. 왜냐하면 샴페인을 터뜨린 다음에는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신무장을 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이미 원하는 상황을 다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FA컵 우승했죠. 그 다음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나가죠. 그러다 보면 서울 선수들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 틈을 수원 선수들이 파고들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매치가 주는 긴장감. 그렇다면은 서울의 수비수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집중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 보면 양 팀이 모두 승점 1점에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 거죠. 네, 두 분의 예상처럼 정말 무승부가 될지 아니면 수원이나 서울 한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서울의 키플레이어는 윤주태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아드리아노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윤일록 선수와 잘 호흡을 맞춰야지만 서울의 공격이 좀 풀려질 것 같고요. 윤주태 선수는 그동안 선발보다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자주 올렸던 선수인데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는 윤주태 선수를 선발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윤주태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윤주태 선수를 뽑아봤고요. 뭐 출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출장을 했을 때는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동안 윤주태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권창훈 선수입니다. 그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었던, 좀 지쳐 보였던 권창훈 선수였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주 동안 푹 쉬었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의 어떤 체력이 완충된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권창훈 선수는 수비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의 단단한 뿐만 아니라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박스 안에서의 어떤 그 마무리 능력도 대단하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의 공격수가 해주지 못한 역할까지 권창훈 선수가 해줘야 되고요. 권창훈 선수의 공격 포인트, 나아가서는 득점이 나와준다면 수원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죠. 서울 대 수원의 경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 성남의 경기인데요. 먼저 예상 포메이션 살펴볼까요? 네, 예상 포메이션을 먼저 만나보시죠. 1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포항의 포메이션입니다. 4-3-3 포메이션을 가동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황선홍 감독이 4-2-3-1과 4-3-3을 혼용하고 있는데요. 최후방은 신하영 골키퍼, 그리고 포백 라인은 왼쪽부터 박선주, 김원일, 김광석, 박선용이,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김태수, 황지수, 손준호가,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신진호, 고무열, 김승대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남의 예상 포메이션입니다. 4-2-3-1 포메이션인데요. 최후방은 박준혁 골키퍼가, 포백은 장하격, 윤영선, 장석원, 이태희가, 그 수영 미드필더는 김철호와 김성준이, 이선 공격 라인은 남준재, 김두현, 레이나가, 최전방은 황의조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항 대 성남의 예상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두 팀의 분위기 완전 극과 극이죠. 네, 일단은 포항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수준의 상세를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4-2-3-1, 4-3-3 형태에서 수비가 단단한 상태,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의 상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포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정신무장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경기고요. 또 한 가지는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좀 있죠. 수비 쪽에서 김대호와 김진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최재수가 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씨 형제들, 박선주와 박선용이 좌우 측면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비는 단단하고 공격 쪽에서는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황의조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 레이나나 남준재, 박용지가 득점포를 좀 가동하면서 득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두현이 전체적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황의조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좀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뛰다 보면 전체적으로 후반전에는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후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했을 때 성남이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기를 포함해서 이제 3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3경기를 남은 상황에서 승점을 말씀드리면 포항이 62점, 수원 61점, 성남이 58점입니다. 네. 성남이 좀 아래로 쳐져 있죠. 남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이제 한 장은 이미 전북이 확보를 했고요. 네. 다른 한 장은 이제 서울, 이제 2장 갖다가 이제 3팀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세 팀이 싸워서 2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 승점 차는 거의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3경기에서 모든 팀은 승점 9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승점 차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승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포항 수원이 무승을 하고 성남이 연승하는 그림을 그려야지만 성남이 약간 유리한 상황입니다. 성남 역시 스프린트 라운드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저는 지금 보면 이 세 팀 중에 쉽게 말해서 세 팀 중에 2장 가져가는 거예요. 네. 한 팀만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이번 라운드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포항을 상대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포항이 성남을 상대로 워낙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올 시즌에도 3차례 대결을 펼쳐서 2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남을 상대로 포항이 제 힘을 발휘했는데 역대 전적을 봤을 때도 115번 대결을 펼쳐서 52승 32무 3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성남을 상대로 홈에서 31승 13무 13패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10년 8월 8일 이후에는 9경기 우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이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록 이 통산 전적에서는 성남이 좀 밀리지만 그래도 학범승의 매직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두 분께서는 모두 포항의 승리를 점치셨군요. 네, 저는 포항의 승리를 점치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포항이 워낙에 성남에 강하고 네. 최근 기세가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학버슨 매직이 발휘가 되면 모르죠. 네, 매직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전 그냥 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지금 남은 팀이 포항, 수원, 성남인데 네. 참 그래요. 전 수원이 아침을 못 나가게 되면 너무 좀 불쌍하고요. 또 포항이 또 아침 같은 데 좀 나가줘야지만 뭐 내년 시즌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아침 나가면서 너무나 멋진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좀 아침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한 거지 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포항의 승리를 예상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데 포항의 무패 행진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성남전에서 포항이 지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포항이 패하게 된다면 네. 지금 감독이 어떤 그 교체설, 그러니까 네. 감독이 이제 황선홍 감독이 떠나는 게 확정 났기 때문에 여기서 좀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으면 남은 경기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남 입장에서는 포항이 흔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 포항은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 두 팀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영플레이어 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손준호 선수와 황의조 선수의 대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역시 포항은 김승대예요.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수비는 네. 워낙에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다면 공격에서 누가 득점포를 가져갈 수 있느냐? 김승대가 가장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김승대가 올 시즌 31경기에서 8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대가 최전방에서 제로토처럼 움직이면서 결국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득점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 기세도 좋아요. 최근 4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김승대를 주목해야 됩니다. 네. 반면에 성남은 황의조죠. 결국 모든 패스는 황의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황의조가 최전방에서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남의 최전방의 활약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황의조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고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13골 3개의 도움인데 득점왕에 대한 욕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영플레이어 상에 대한 욕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득점 욕심을 좀 내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항 대 성남의 경기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경기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네, 전남 대 광주가 맞붙습니다. 전남은 지금 최근에 재계약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구단에서 어떤 지원이 좀 내년 시즌부터는 좀 줄어든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 두 경기는 지금 어떤 그 하이스플릿에서 뭐 강등에 걸려 있는 팀들 간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울산과 대전이죠. 대전은 사실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희박합니다만은 만약에 울산이라는 거함을 잡아내게 된다면 대전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기세를 이어가면서 11위, 그러니까 잔류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걸 아마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가 홈으로 전북을 불러서 대결을 펼치는데 제주 입장에서는 전북의 우승 트로피를 드는 장면을 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제주도 홈에서 강한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부산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부산은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FA컵 결승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기는 부산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산의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난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는 부산에서 좀 해결사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경기 외에도요, 이번 주말에는 챌린지 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요, 2015 시즌 여자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이 현대제철 대 인천대교의 경기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날 사실 좀 심심한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직관을 가시는 것도, 여자 축구 결승전 직관을 가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자 축구 결승전은 제가 매해 갑니다. 네, 매해 가왔고요. 사실 1차전은 못 갔는데 2차전은 갈 생각이에요. 1차전이 0대 0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챔피언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말 재미날 것 같습니다.